안녕하세요, 미니입니다. 어, 제 마지막 손님이 이제 가게에서 계산을 하시고 이제 앉아서 조금만 더 있다가 가시겠다고 해서 음,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지금 이제 방송을 하고 있어요. 이게 거치대 구입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거치대가 없어서 이걸 수수통에 꽂아두고 고정을 해서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화면상으로는 안 나오는데 젓가락에 가려서 제 얼굴이 보이려고 말락해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카메라를 최대한 보고 방송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 카메라 좀 보고 방송하라고 조언해주신 겨울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제 방송을 켰냐? 오늘은 두 편을 올릴 것 같아요. 시간이 허락한다면 두 편을 올릴 것 같은데 왜 두 개를 굳이 잘라서 올리냐면 두 개가 너무 다른 이야기여가지고 그거를 하나에 넣으면 시간도 길어질 것 같고 너무 맥락이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를 올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그 방법을 알려주실 분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유튜브 채널 안에 들어가면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유튜브 채널에는 세 개의 카테고리를 나누고 싶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카테고리는 이제 퀴어 이야기를 풀어내는 카테고리 하나, 그냥 내 일상 이야기, 잡담을 풀어내는 카테고리 하나, 정치 이야기라는 카테고리 하나를 이렇게 세 개를 나누고 싶은데, 그래서 거기다 이렇게 따로따로 모아두고 싶은데 그 방법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알려주실 분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동영상에서 제가 풀어나가고 싶은 이야기는 첫 번째 거는 그거예요. 이제 그 꽃자님이라 그랬나? 제가 사실 유튜브를 이것저것 보다가 작년 말쯤부터는 정치 유튜브 이외에 거의 다른 유튜브를 거의 안 봐요. 거의 안 보기 때문에 저 잘 모르는데 뭐 그분이 했던 말과 예전에 있었던 일이 달라서 유튜브가 난리가 났다라는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내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잘못 살아온 부분 때문에 논란이 생길 수 있었던 그런 장면이 있었나를 이틀 동안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곰곰이 생각을 해서 그런 게 있으면 나 원래 이런 사람이었고 이런 일이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걸 미리 그냥 한꺼번에 아예 내가 그냥 정리를 해버리려고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제 뭐 몸을 젓가락 말씀드렸죠. 젓가락이 가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 몸을 판 적이 있느냐, 뭐 조금 만남 같은 걸 한 적이 있느냐 라는 거는 저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뭐 성관계 성적인 만남의 대가로 상대방에게 금전을 요구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뭐 상대방이 예전에 내 상대방이 야 무슨 말이냐 그냥 우리 둘이 따로 나가자고 하면서 내가 노술값 계산해줬잖아, 모텔비 내가 냈잖아, 그게 대가야 하면 할 말은 없어요. 그런 기억이 몇 번 있긴 해요. 둘이 따로 나가지 않을래? 술값 내가 낼게. 그러고 모텔 들어가면서 자기가 모텔값 낸 거, 그걸 대가라 그러면 할 말은 없어요. 할 말은 없는데 따로 현금을 내가 받아본 적은 없어요. 네, 그건 없습니다. 그리고 업소에서 일을 해본 적이 있느냐, 요게 조금 웃긴데 조금 웃긴데 뭐 있다고 하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있는 게 내가 거기에 몸담고 일을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 4년 전인지 5년 전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기억은 안 나는데 이제 모 사이트에 특정 게시판에 글이 하나 올라온 걸 봤어요. 뭐냐면 트랜스젠더 바인데 오늘 직원이 모자란데 오늘 하루만 일을 해줄, 도움 일을 해줄 CD 트랜스젠더 시멜 누구든지 있으면
이제 일당을 지급할 테니 지원 바란다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요. 그래서 그날이 마침 내가 휴무였거든요. 휴무였는데 이거 재밌겠는데 해서 거길 가봤어요. 가서 이제 그날 손님이 두 팀인가 세 팀인가, 어떤 손님이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감기가 나아가고 있는 과정이어서 목에 자꾸 가래가 끼어서요. 지난 방송 때 보니까 기침 소리 들으니까 깨던데 완전 남자 목소리던데. 여튼 그래서 거기 한번 가봤었는데 한 달쯤 뒤에 그때 나랑 연락했던 친구가 한 번 더 연락이 왔어요. 언니 미안한데 오늘 사장님도 없고 직원도 나 말고 아무도 출근을 안 했어요. 도와줄 수 있어요? 하길래 희한하게 그날부터 내가 휴무였어요. 그래서 그때 사실 조금 망설이긴 했는데, 망설이다가 일단 뭐 사정이 다급해 보이니 알았다라고 말하려고 도와주러 갔어요. 도와주러 갔는데 뭐 이걸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하긴 좀 그런 내용이긴 한데, 그날 내가 마음이 되게 상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내가 도와주기로 하고 도와주러 나왔으니까 오늘 이 자리는 내가 마무리를 하겠는데 다음부터 다시는 나를 부르지 말라라는 말을 하고 이제 안 갔어요. 그래서 딱 이틀 트랜스젠더바에서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CD바는 일한 적이 없어요. 그것도 딱 한 번 이제 친구가 하는 CD바에 놀러 갔는데 그날 직원이 출근을 아무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 혼자 있다는 거예요, 그날.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나라도 오늘 마감할 때까지 자리를 지킬 거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뭐 손님 오면 내가 응대하지 뭐 하고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는데 손님이 한 명 들어갔는데 그 손님이 룸에서 응대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장이 그 손님하고 룸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 내가 홀에 앉아 있으면서 이제 손님이 오거나 하면 이야기를 할게 하고 앉아 있는데 진짜 손님이 온 거예요. 내 기억으로 그날 손님이 홀에 두 팀인가 세 팀인가 여튼 왔었어요. 그래서 뭐 내가 응대를 했죠. 내가 응대를 하고 뭐 안주를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건 이제 친구가 다 나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친구는 룸에 들어가 있으니까 내가 손님을 응대를 했어요. 그러고 이제 마감을 하는데 나한테 계좌번호를 부르라는 거예요. 계좌번호를 왜 이럴까? 일당이라고 말하긴 뭐 하지만 택시비라도 줘야지 마음이 편할 것 같다 그래가지고 나 싫다 그랬어. 나 그거 안 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그거라도 안 받아주면 자기가 마음이 너무 불편할 것 같다고 그렇게 말을 하길래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그래, 그러면 내가 그래 택시비 정도만 주면 딱 그것만 받을게. 근데 다음부터 또 이렇게 돈 준다 그러면 나 다음부터 안 올 거야 그러지 마 하고 그날 정말 일당도 안 돼요. 최저시급의 절반 정도 되는 택시비를 받았습니다. 그거를 CD바에서 일한 경력이라고 말하면 네, CD바에서 단 하루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 이외에는 뭐 유흥업소에서 일한 경력이 없고요. 조건 만남이나 몸을 판 적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그 사람들을 비난을 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정도 나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그 사람들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무작정 비난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선택할 수 있는 삶 중에 하나고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내가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냐, 내가 이제 비난의 중심에 설 수 있는 일이 하나가 더 있긴 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엄청 싫어하는 CD 트랜스젠더 여자 로버의 무리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유도 알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 입장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 사람들은 아니다, 다른 거다라고 말을 하면 뭐 할 만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을 한다면 나는 그 설명을 들어보고 싶긴 해요. 근데
그때 당시 내 입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싶어요. 내가 트랜스젠더로 살 결심을 했던 결정적인 시기가 있어요. 뭐냐 하면 저는 이제 F64.0이라 그러죠. 정신과 진단 코드예요. 그게 뭐냐 하면 성전환증 진단 코드예요. 그 진단 코드의 진단서를 받은 건 굉장히 오래됐어요. 굉장히 오래됐고 그냥 그걸 쥐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내가 인생에 자살 시도를 2번을 했는데 두 번째 자살 시도를 하고 손목을 그었어요. 저는 쓸데없이 군 생활을 의무병으로 했기 때문에 어디를 어떻게 그어야지 확실하게 죽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었어요. 그리고 피를 엄청나게 많이 흘린 상태로 출근을 안 하는 내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진 원장이 전화를 하다가 이상하다 싶어서 우리 집에 찾아와가지고 제가 발견돼요. 그래서 응급실로 실려가서 응급실에 1박 2일 있다가 퇴원을 해서 집에서 며칠을 쉬었어요. 몸도 그때 되게 많이 안 좋았고, 그리고 그때 상황이 겹친 게 금전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금전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는데 사람이 궁색해지더라고요. 궁색해져서 그때 나랑 가장 가깝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내가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를 설명을 전혀 안 한 상태에서 3만원만, 5만원만, 10만원만 빌려줄 수 있어? 언제 갚아줄게? 라는 손을 벌리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그 사람들의 비난이 이어졌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내가 트위터에 후원 계좌를 적어놨는데 누군지 짐작될 만한 사람이 나한테 후원금을 보냈어요. 그러면 그 후원금에 대한 어떤 보답을 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나한테 야 진짜 후원금을 보내주는 사람이 있네? 좋겠다 미니야. 좋은 사람이네. 라는 식으로 말을 하니까 나는 이 보답을 누구한테 어떻게 해야 되지? 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뒤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내 말을 어떻게 했는지, 아니 미니제는 저 오빠한테 돈 받아먹고 입 닫고 저게 뭐하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내 귀로 막 건너 전해 들리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너무 억울한 거예요. 아니 내가 보냈다 미니야, 나 그때 부산에 놀러 갔을 때 너랑 1박 2일 데이트 했었잖아. 그게 좀 뭐 좋아서 보냈다라고 말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너 힘들어서 보여서 내가 보내줬어. 나중에 뭐 맛있는 거라도 사줘. 라고 하든지. 아니 본인이 말을 안 하고 본인이 긍정도 부정도 안 하는 상태에서 해달라는 것도 없고, 그럼 난 뭘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완전히 이상한 년이 된 거야. 아니 쟤는 나이 먹고 3만원, 5만원, 10만원도 없어서 돈 빌리러 다니고 어떤 오빠한테 돈을 뭐 저렇게 뭐 그때 내가 금액도 기억이 안 나. 다 합쳐서 한 15만원, 20만원 될라나? 찔끔찔끔 보내서 다 합친 지 그 정도 될 거예요. 좋다 이거야. 돌려주든가라고 하는데, 아니 당사자가 내가 줬으니까 돌려달라고 해야지 돌려주는 거지. 당사자가 자기가 보냈다라는 말도 안 하는데 내가 누구한테 뭘 어떻게 보내. 너무 웃기잖아. 그래서 그 무리들하고 척을 지고 인연을 끊고 살아요. 뭐 그 사람들이 나타나서 나를 비난하면 나는 할 말이 있어요. 나는 그 사람들한테.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무리에서 얼마나 내 욕을 자주 많이 심하게 해댔으면 그 밴드에 들어가 있던 나는 평생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CD가 내가 들은 민니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들이 말을 너무 심하게 하네 라는 걸 느껴서 그걸 캡처해서 나한테 DM으로 제보를 해요. 그것도 2번이나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얼마나 자주 얼마나 심하게 했으면 그렇겠어요.
그래서 내가 말을 했어요. 이거 공개된 채팅방에서 사람을 두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 이거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내가 신고하면 너는 벌금형을 받을지도 몰라. 이게 두 번째인데 두 번째까지는 참을게. 세 번째는 참지 않을 거니까 주의해라고 말을 하고 넘어갔던 사건이에요. 뭐 내가 평생 살아오면서 뭐 야 너 예전에 그랬던 사람인데 뭐 이렇게 잘났다고 유튜브를 해? 라고 말을 한다면 생각할 수 있는 에피소드나 사건이 이게 전부 다예요. 저는 해를 끼치고 산다든지 하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불편해야 되면 나는 내가 불편한 편이고 누군가가 힘들어야 되면 내가 힘들고 많은 편이고 나는 인생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트랜스젠더 바에서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냐라고 물어본다면 전혀 없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말을 했지만 첫 번째 편에서 말을 했죠. 제가 우리 가게에 일하는데 이력서를 300통이 넘게 썼다고. 분명히 그 시점에서 나는 업소 일을 안 할 거야 라고 트랜지션을 시작을 했지만 너무 힘들어서 트랜스젠더 바 한 군데에 내가 일을 할 수 있냐라고 타진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성사되진 않아서 결론적으로 트랜스젠더 바에서 일을 한 경험은 없습니다. 없고 말씀드렸지만 CD 시절에도 트랜스젠더로 살면서도 조건 만남을 해본 적도 없고 이거 관계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한 적도 받은 적도 저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건 야 너 되게 문란하게 놀았잖아 라는 말을 들을 만한 시절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요즘은 그렇진 않아요. 나이도 들었고 막 성욕이 폭발할 나이는 아닌데 어릴 때 워낙에 성욕이 왕성했기 때문에 애인이 있으면 애인한테 진심을 다하고 충실한 편이에요. 근데 애인이 없고 마음이 정리가 되면 거의 뭐 고삐 풀린 망아지 같이 살았던 시절이 있어요. 근데 뭐 다 큰 성인이 교제나 관계의 대가로 금전이 오가지 않는 상태에서 즐기고 놀았다라는 거가 욕할 만한 사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그걸 내가 비난받아야 된다면 비난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살긴 했어요. 네. 뭐 유튜브에 그런 내용을 디테일하게 말하는 건 좀 이상한 것 같아서 디테일하게 말하기는 좀 힘든데 네, 저는 왕성하게 문란하게 살았던 시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 이외에 내 삶에서 네가 왜 유튜브를 하느냐, 네가 왜 유튜브에서 그런 말을 하느냐라고 비난받을 일을 한 기억이 저는 없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부분을 저를 아는 사람 중에서 기억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셔도 좋습니다. 네. 여튼 이제 이런 뭐 어떤 행동에 대해서 과거 행동에 대해서 논란이 될 게 있으면 아예 그냥 내가 정리를 해서 내가 한꺼번에 말을 쫙 다 해버리자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방송을 켰고요.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을 정리했고 지금 제가 말한 거 이외에 다른 일은 저는 이틀 동안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없습니다. 네. 그럼 오늘 첫 번째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